안녕하세요. 자,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쉽게 이해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간단하게 목차를 보시면 빅데이터가 뭔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빅데이터가 가진 특징들을 이해하시면 빅데이터가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세 가지 특징, 3V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 또 이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혹시 유튜브 알고리즘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 내에서 이용자의 시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상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우리는 흔히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튜브 보다 보면 이게 추천 영상 이런 거 뜨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한 구조는 이제 영상 데이터, 이런 시청 기록과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런 이제 추천 목록을 만들어서 추천하는 시스템인데,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내려볼게요. 빅 플러스 데이터. 영어를 아신다면 아마 다 아실 텐데, 빅 큰 데이터, 즉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조금 부족한 설명이 되고, 그런 빅데이터의 특징들을 조금 담아서 정의를 다시 해보자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한번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정형,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정형, 비정형 데이터 이게 뭐지? 아마 이제 한자 뜻 풀이대로 정형 데이터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은 형식과 구조에 따라서 저장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어떤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의 키, 몸무게, 출석 여부와 같은 어떤 수치적인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딱 형식이 딱 정해져서 이렇게 있는 데이터들을 정형 데이터라고 하죠. 반면에 비정형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가 아닌 애들이 비정형 데이터예요. 말 그대로 정의된 구조가 없는 동영상 파일, 오디오 파일, 사진, 보고서, 또 메일 본문, 이런 정형화되지 않는 데이터, 오디오 영상, 뭐 이미지 파일, 이런 형식이 딱히 없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모았을 때 이게 뭐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 어떤 구조가 있다 라고 파악하기 어려운 데이터죠. 그림으로 간단히 보시면 정형 데이터는 딱 필드에 딱딱딱 정리되어 있는, 형식이 딱 정해져 있는 데이터고, 비정형 데이터는 좀 형식이 다양하죠. 이런 데이터들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죠. 이 중간에 이제 반정형 데이터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모두 아우르는, 그러니까 정형, 비정형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를 아우르는 게 빅데이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를 뛰어넘는 데이터라고 했는데, 그럼 관리 도구가 뭐냐? 그럼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이해해 볼까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들을 이제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사용할 목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또 체계화된 데이터 집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의 이제 개인 정보, 출석 정보,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사용하고 또 이제 서로 공유하려고, 또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보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 놓은 정보잖아요. 그런 거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이런 정보를 체계화된 데이터 집합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혹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출석부가 이제 개인정보를 담아놓은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빅데이터를 다시 이제 정리를 생각해 보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넘어선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 출석부에 전 세계 인구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듯이 그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의미하고, 또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 형태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죠. 자, 출석부에 갑자기 이제 그 학생들이 노래 부르는 오디오 기록이 들어가 있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한 형태에 국한되지 않은 정말 다양한 형태의 모든 데이터를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일단 먼저 주로 이야기하는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게요. 3V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볼륨, variety, velocity, 즉 양, 다양성, 속도 이런 거죠.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특징 볼륨, 데이터의 양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를 뛰어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이제 수치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수십 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상 더 큰 데이터도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영상 데이터 한 개가 10GB 정도 하잖아요. 보통 영화 하나 이런 거 보면 1시간짜리. 그러면은 그런 영상 데이터가 수백, 수천만 개 이상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1000개, 10,000개 이상의 영화를 모아놓은 데이터가 수십 테라바이트가 되겠죠. 이 정도로 방대한 양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 특징 velocity, 속도죠. 정말 빠른 속도로 생성되는 데이터다 라는 겁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죠. 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양의 유튜브 영상들이 올라오고, 또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데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많은 양의 SNS 게시글들이 올라오죠. 이게 다 데이터라는 거죠. 모든 글, 영상, 오디오, 인터넷에 생성되는 수십만, 수백만,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 되는 양의 데이터가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생성이 된다. 정말 빠른 속도로 생성이 되고 있다 라는 거죠. 데이터 생성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걸 또 처리할 수 있는 속도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빠르게 생성되고 또 빠르게 또 처리하는 속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variety, 다양성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형태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빅데이터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런 숫자, 문자 정도의 데이터만 관리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지금은 더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나오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 형태가 변화하는 거죠. 숫자, 문자, 이미지, 오디오, 영상, 이제는 3D, 4D, 가상현실 데이터까지 정말 많은 형태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양, 속도, 종류,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진
빅데이터의 세 가지 3V이고요. 이거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많은 특징들을 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어디에서는 5V, 뭐 6V, 7V까지도 뭐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서 이야기하는 한 6가지 정도의 특징을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6가지 특징 보시면 되고,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의 진실성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엄청 많다 보니까 이거 수집하고 처리할 때 이제 정말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잘못된 데이터라기보다는 뭔가 데이터가 손실됐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의미를 알아보기 좀 어려운 그런 데이터라든지, 그러니까 오류 데이터라고 표현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 원하는 결과나 또 유용한 가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노이즈라고 표현하고 또 오류라고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은 보통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이 사진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으는데 사진이 훼손돼 있거나 뭐 얼굴이 훼손돼 있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알 수 없는 사진이 있다면 진실성이 떨어지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validity, 데이터의 정확성입니다. 이렇게 진실성과 좀 비슷한데 이건 데이터가 타당한지 정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진실성과 비슷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좀 달라요. 진실성이 없으면 노이즈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정확성이 없으면 그 데이터 자체가 쓸모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 데이터를 모으기로 했는데 이름이 강아지라고 돼 있으면 이 데이터 자체는 분석하는 의미가 없을 만큼 쓸모없는 데이터가 정확성이 없는 데이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은 volatility라고 해서 데이터의 휘발성인데, 데이터가 얼마나 오래 저장될 수 있고 오랫동안 쓰일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계속해서 빠르게 생산되고 또 쌓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몇 년이 지나서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나 데이터 양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관할 수 있는 자원에 비해서 너무 크거나 많아서 오래 저장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활용성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일정 양 이상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는데 일부밖에 보관을 못하면 과거의 데이터들은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의미를 찾기 어려워지는 거죠. 빅데이터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활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양의 데이터, 더 오랫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더 유용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특징으로는 데이터의 가변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로 다른 의미로 만들어진 데이터인데 분석할 때 그런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맥락, 환경,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나는 화낼 의도로 뭔가 SNS에 글을 남겼는데 그냥 글만 딱 봤을 때 아니면 혹은 다른 사람이 자기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기뻐하는 글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데이터의 가변성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주얼리제이션이라고 해서 데이터의 시각화인데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결과들을 사용 용도에 맞춰서 시각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한 결과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꽃을 파는 사람인데 꽃을 파는 사람이 IT나 이런 전문 지식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을 때 이런 그런 빅데이터 활용한 처리 결과, 분석 결과를 그런 IT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해서 판매하면 더 효율적이구나 이런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의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표로 이렇게 딱딱하게 돼 있으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좀 그림으로 도식화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면서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이 시각화 작업이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value, 데이터의 가치입니다. 때로는 어떤 데이터는 가치가 없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빅데이터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함으로써 그 안에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전에 내가 수집하는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이제 직업이 이제 요새 막 뜨고 있는데 그 직업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작업이죠. 내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처리하기 전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일을 하는 거죠. 데이터가 점점 빠른 속도로 생성되고 많은 양의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우리 삶에서 정말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가 됐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들, 모든 프로그램 시스템들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DT를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인 역량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빅데이터가 이런 거구나,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저희가 이제 뭐 배우거나 공부하거나 또 앞으로 좀 알아볼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하실 겁니다.